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오늘은 9월 27일 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27%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0.21% 프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이 명절 연휴가 이제 끝난 첫 거래일이었고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월요일까지는 좀 미흡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죠. 오늘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 그냥 보합권의 흐름이었어요. 그죠? 보합권의 흐름이었고 아시아 증시도 상해만 그 헝다그룹으로 인해서 좀 하락세가 있었다라고 좀 우려감으로 하락세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특별할 게 없었던 시장이었고요. 그에 비해서 이 투자자를 보면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기관과 이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지만 실제적으로 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좀 강한 하루였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전에 쭉 양매수로 타고 올라가다가 주가를 눌러놓고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이 개관 투자자들은 물량을 좀 던졌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개관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 흐름이에요. 오전에 양매도로 나오다가 외국인은 눈치 장세 보면서 조금 받아주고, 그에 비해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온다. 화수분도 아니고 어디서 이런 물량들이 끊임없이 나오는지도 참 궁금해요. 대부분 전환사채 아니면 시비 물량 혹은 상장시 그런 물량일 거라고 판단은 하지만 그건 저의 그냥 판단일 뿐이지 정확하게 어찌어찌해서 이 많은 물량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누구 하나 알려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누구도 모른다라는 거죠. 없는 거래량 가지고 말 그대로 공매도라는 개념도 지거 물량이 아닌 거 가지고 던져내고 밑에서 그 물량만큼 받아가지고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흐름이라면 말 그대로 이 주식시장 안에 이 컴퓨터 혹은 모바일로 할 때 찍히는 이 숫자들은 사이버라는 거예요. 사이버머니처럼 사이버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조작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삼성증권 같은 데서 공매도 수량 0을 하나 잘못 쳐가지고 와장창 2년 전인가요? 난리도 한번 아니었죠? 근데 금세 또 그냥 지나가잖아요. 주문 실수였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 없는 물량을 그런 식으로라도 주문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게 이 증권판이다. 즉 전자 부분이기 때문에 현물 주식판에서 현물이라고 하고 선물 나눠지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돈은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 사이버머니가 들어가 있는 거지 이게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찍는 대로 비트코인처럼 찍는 대로 주식을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암암리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어찌됐든 코스피는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빠져야 될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밀릴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3100포인트 위에서 지켜줘야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조금 더 내려올 자리는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아직까지도 안정적이라는 거죠. 코스피는 더 내려가면 안 되는 거고, 코스닥은 조금 더 내려앉더라도 1025포인트까지 내려앉더라도 크게 문제될 게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코스닥만 밀고 있는 흐름이에요. 코스닥은 3거래일지 음봉, 코스피는 하루 음봉도 나왔지만 4거래일지 양봉. 즉 이 바닥 대비해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바닥을 따지면요, 음봉이 3개, 양봉이 몇 개예요? 둘, 넷, 여섯, 7개예요. 그러면 즉 사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파는 사람보다 밑에서 받아주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여기 기준으로 따진다면 양봉이 둘, 셋, 넷, 5개,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5개, 5대5라는 거죠. 반반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확실하게 밑에서 받아주는 저가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좀 봐도 무방하고요. 어찌됐든 1025포인트 유지하는지만 체크하시면 되고, 내일부터는 흐름이 또 어떻게 돌아서는지, 이제는 이번 달 월봉을 만드는 달인 거고, 그죠? 만드는 달인 거고, 다음 달에 또 뭐 이 대체 공휴일이 2번이나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번 달 뭐 해야 돼요? 양봉을 좀 이 몸통을 좀 올리면서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요런 식으로라도 올리면서, 양봉으로 올리면서 만들어내야 다음 달 좀 부담없이 올라가는 그림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애매하게 끝나면 뭐한다? 다음 달 한 번 더 밀고 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이다 라고 보셔야 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랜만에 이 넥슨 GT하고 넷게임즈가 좀 움직였어요. 뭐 실제적으로 계약 체결, 뭐 히트 2를 뭐 계약 체결했다. 뭐 글로벌 판권 가지고 있고, 뭐 기타 등등 해서 뭐 누적 2,500만 다운로드 등 뭐 좀 대작이었다라는 거죠. 지들이 밀고 있던 게임 중에 좋았던 게임, 요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유지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오늘 슈팅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결국엔 좀 밀리고 끝났어요. 실제적으로 거래량도 좀 많이 터진 흐름도 나타났지만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매물을 만들어놨던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를 단숨에 뚫고 올라서지 못한 그림이에요. 올려놨다가 이 VI에서 그냥 시가를 낮춰버렸죠. 거기서 물량을 누군가 매도세를 던졌다라는 거죠. 왜? 상한가를 가지 않기 위한. 그러면 최근에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더라도요. 아이고. 흐름을 보더라도 기존의 주가가 빵 하고 터지면서 여기서 강하게 주가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죠? 주가가 터지고 그 뒤로 주가가 흘러내렸어요. 요 거래량으로. 그럼 실제적으로 요만큼의 거래량을 오늘 터뜨렸다라는 거죠. 그럼 누군가는 여기서 물량을 털고 나갔었다 라고 본다면, 여기서 물량을 누군가 지금 기어 들어왔다 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다? 주가를 한 차례 저점을 만들어 놓고 추세를 상승을 시키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죠? 이 상승의 흐름을 유지하는 장기적인 상승 추세와 단기적인 추세를 다시 한번 올려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추세 위에서 이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날 거냐, 아니면 한 단계 더 내려앉아서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날 거냐의 관점으로만 보면 돼요. 이랬든 저랬든 기존의 이 영상에서도 이 안은 한번 들어 앉아야 된다. 그죠? 여기가 단기적인 박스권이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14,500원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요런 흐름이라는 거죠. 요 자리를 넘겼기 때문에 여기 근처까지 갔지만 결국에는 맞고 떨어지는 그림으로 끝난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빠르게 14,500원을 회복하는 그림, 이 위로 지지해야만이 다시 16,500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밑으로 내려오는 자리에서는 13,500원인데 13,500원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 게 좋고요. 장중에는 13,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 13,000원을 지지받고 13,500원에서만 유지하는 그림을 나타나도 당분간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자리를 만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월봉의 그림으로 보더라도요, 여기서 원을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주가가 눌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원을 돌아 올리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잘하면 요렇게 커피잔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는 사람 얼굴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겠죠. 이 계약권 하나 가지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원 하나 돌렸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원을 하나 돌려야 되는데 오늘 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맞은 거고요. 이번 달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를 유지하는 그림을 나타내 주느냐가 중요해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13,500원이 중요한 자리대다. 밑으로 위로는 14,500원.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넥슨 GT도 같이 움직였죠. 그죠? 넥슨 GT 같은 경우는 거래가 이 넷게임즈에 비해서 안 터졌어요. 왜? 실제적인 호재는 넷게임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넥슨 GT도 움직일 수 있는 관점으로 볼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월봉상이나 주봉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고점과 바닥 대비해서 요 정도면 60% 정도가 빠진 거예요. 그죠? 실제적으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상승을 냈고, 짧은 시간 안에 상승을 냈고, 그리고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해서 내려앉았단 말이에요. 그죠? 하락했던 자리, 올라와서 하락했던 자리가 여기였던 자리는 정확하게 거진 50% 부근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올라왔지만, 고점과 바닥 대비해서 이 기술적 반등인 50% 부근을 살짝 넘겼다가 주가가 주저앉았고,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앉은 자리거든요. 그죠? 실제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기 위한 자리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실제적으로 거래가 좀 너무 좀 약해요. 약해서 어차피 넷게임즈의 움직임을 보겠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여기에 하나의 박스가 어느 정도 안착이 돼 있고, 그리고 이 다음 박스가 여기, 그 다음이 여기에요. 그죠? 요런 박스가 안착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계단으로 만들어져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 만들어진 자리 여기, 그죠? 그리고 또 한 번 만들어졌던 자리도 여기, 그 다음 만들어졌던 자리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겠죠. 요렇게. 그죠? 그 외에는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칸을 나눠서 보면요, 자 보세요. 여기의 중간값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요 박스에 대한 중간값과 중간값을 연결해 보면 어디가 나와요? 요 박스가 나와요. 그죠? 그게 요 박스고, 그리고 또 한 차례, 그러면 나머지 요 박스 위에 있는 박스도 여기 박스와 그 다음 여기 박스에 대해서 중간을 그은 자리라는 거예요. 이 위까지를 따져본다면. 그죠? 그렇게 이게 반반씩, 이게 실제적으로 요렇게 요렇게 층이 났던 요런 박스가 있다면, 요런 박스가 있다면 어떤 거는 요렇게 지금 자리를 잡아서 박스가 만들어졌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런 식으로 조금씩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가 하방이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본다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하방의 영향을 받았던 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주가는 강하게 상승시켜 놓고 누를 때는 하방의 영향을 받고 다시 한번 누르는 자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요런 식으로 하여튼 하방의 압력을 받은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서 이 박스권 하단을 유지할 수 있는 자리에 지금 현재 바닥을 닿은 자리예요. 그럼 여기서 한 차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13,000원, 13,000원 혹은 여기에 대한 중간감인 12,000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유지하는 흐름을 보여줘야만이 12,000원을 1차적으로 지지하는 흐름. 그래서 오늘 한번 찍은 거죠. 오늘 그 방을 찍고 내려와서 이제 누르는 자리가 나는 거고, 이제는 밑으로 지켜줘야 될 때는 1,500원이다. 즉 얘는 장중에 10,000원을 터치할 수는 있지만 종가는 1,500원을 유지해야만이 다시 한번 12,0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온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12,000원 위로 올라타야만이 뭐다, 이제 추세적으로 또 한 차례 이 14,000원에 대한 박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 그림이고요. 간만에 홍국 FMB가 올라왔어요. 오늘은 윗꼬리 다는 종목들이 좀 많았어요. 이 기관들 매도세가 좀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쥐들이 팔고 떠나려고 그런지 주가를 좀 바닥에서 좀 한바탕 쳐 올리는 그림. 그러면서 거래량을 좀 터트린. 어떻게 보면 넥슨 GT하고도 모양이 좀 비슷하죠. 주가를 올려놨지만 어디 기존에 이 매물을 만들었던 요 자리를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막 그냥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바닥 자리에서 피레침이 한번 출현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얘는 뭐예요? 요 자리를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3,150원. 요 자리를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요 자리를 이탈해서 한 번 더 내려앉는다면 2,9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밀려야만이 그 다음 포지션을 만들겠다라는 관점이에요. 실제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자리도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이렉트고, 그 다음에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누르는 자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올라온 만큼 한번 눌렀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그럼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야만이 주가를 이 안에서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올라왔던 자리만큼 한 번 정도는 더 밀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장중에 이 정도까지 쳐 밀렸다가 종가는 밑꼬리 달고 몸통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 자리에 반대의 그림이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으면.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는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뭐 3,150원이지만 3,200원을 웬만하면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차트의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월봉도 조금 애매한 자리예요. 조금 더 밑으로 누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자리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3,150원 혹은 3,200원을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위로는 그러면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고 위로는 바로 추세를 어느 정도 만들어가는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3,500원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필요한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횡보해줄 거냐 아니면 주저앉을 거냐. 횡보를 하더라도 한 차례 올렸다가 다시 누르면서 쌍바닥의 모양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켜볼 필요는 있다. 어찌됐든 이 마켓컬리 오늘의 이 상승의 흐름은 이 상반기 매출액이 잘 나왔다라고 하면서 좀 상승을 한 건데, 실제적으로 최근에 이 주가가 올라왔던 흐름은 뭐예요? 마켓컬리에 대한 상장이죠. 그쵸? 그럼 그 이슈가 다시 한번 불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또 한 차례 쌍봉을 찍든 아니면 또 한 번 주가를 갱신하든 할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지키는지 밀려서 내려앉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K사인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여줬어요.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여줬지만 얘는 확실하게 보면 여기서 빵 하고 블록체인 관련이죠. 주가 올린 다음에 여기서 빵 한번 터지고 여기서 누가 억지로 눌렀거든요. 일부러 누르고 나서 그러면 한번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고점 만들고 또 한 차례 누르는 그림이 지금 나타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저점을 살짝 갱신하긴 했지만 바닥을 지켜주는 흐름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슈팅이 강하게 좀 쏟아냈거든요.
블록체인 관련해서 뭐 뉴스가 뭐 마땅히 나온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위메이드도 블록체인 게임사라고 해서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뭐 얘는 거기에 맞춰서 뭐 게임사가 아니라서 그런지 뭐 발돋움하지 않았다 뭐 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블록체인 관련이고 암호 이 디지털 암호화폐 뭐 혹시 이 디지털 화폐 그런 쪽에도 관련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미래적인 부분인 거고 시간이 필요할 뿐인 거지 지금의 차트의 흐름으로서는 크게 나쁘지 않은 그림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주가를 이 몸통의 기준으로 이렇게 올려다 놓고 여기에 또 이렇게 올리는 자리가 있었죠. 그러면 예전에 어디 요 라인에서 이 추세를 이 중심값 위에서 버티는 몸통 그림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추세를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주가를 맞고 떨어진 다음에 다시 뚫었지만 결국엔 뚫고 다시 내려오는 자리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 올라가던 추세를 여기서 한 차례 만들어 놨고요. 기존에 만들어 놓고 그럼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위로. 그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추세가 이제는 아니라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추세가 지금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죠? 뭐 대략적으로 뭐 요렇게 잡든 혹은 위에서 쏘아 올리는 차트를 잡든 요런 식으로 지금 추세는 아직은 상방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 월봉이기 때문에 여기 이 안에 대한 폭이 혹은 이 안에 대한 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이 밑에서 올라가는 추세를 유지하는 그림이 다음 달 초까지는 가능하지만 다음 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버틴다면 보다 이 추세 밑으로 기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이 구름대 안에 갇힌다라는 거예요. 당분간 별 볼 일 없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은 뭐 해야 돼? 못해도 2,450원 뭐 지금 당장이네요. 못해도 2,50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이 다음 달 초에는 분명히 나와야 돼요. 이 위로 올려다 놔야 위에서 걸리적거리는 게 이제는 볼린저 밴드와 2평 말고는 나타나지 않는 그림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아직은 위로 올라가는 차트의 그림이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 이 돈이 크게 안 돌기 때문에 관심을 못 받고 있을 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차트의 모습인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유지를 하냐? 유지 안 할 거라면 다시 한 번 정도는 내려앉는 그림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는 내가 정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거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거냐예요. 장기적인 관점은 2,000원대, 단기적인 관점은 오늘의 시가 부근.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에서 이 종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노포커스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왜 올라갔냐라고 보면 뭐 염증성 장질환 치료용 뭐 미국 특허를 했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주가가 한번 올라온 것 같고요. 대장염 올라온 것 같고 이 월봉의 흐름으로 보면 주가가 강하게 한번 올리면서 기존에 하락을 했던 이 자리에 대해서 한 차례 여기서 빵 하고 터트리면서 매물 소화를 한 번 정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다시 한번 눌렀거든요. 하락 A, B, C8 그리고 나서 뭐예요? 지금 주가가 위로 양음 패턴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양음 양 그리고 또 한 번 양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지금의 추세에서 다시 한 차례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밑으로는 10,000원, 위로는 11,000원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 밑으로 10,000원을 유지해주면 11,000원 정도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라는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는 10,000원 정도는 확인을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어느 정도 확인을 한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 하락의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제는 11,000원을 뭐 해야 돼? 회복하는 그림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지금 차트의 그림은 상승을 했고 하락 A, B파가 지금 나온 자리죠. 그죠? 혹은 하락 A, B 여기서 C가 끝나고 올라가는 자리냐, 아니면 B파가 끝나고 이제 C파가 한 번 정도 나올 자리냐예요. 이 C파가 나올 때 1만원 위에서 유지. 그러면 다시 한번 11,000원대 위로 상승하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고, 유지하지 못한다면 뭐다? 당분간은 별 볼 일 없는 차트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은 지켜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거고요. 오징어 게임이 난리도 아니죠. 뭐 여염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뭐 인기의 인기입니다. 뭐 오늘 주가를 한 번 더 상승을 시키다가 결국에는 주저앉았고요. 뭐 쇼박스하고 버킷 스튜디오가 이 오징어 게임 관련 종목이죠. 그러면서 강하게 버킷 스튜디오가 대장을 했고, 오늘 주의를 먹었고요. 내일은 경고. 이제 경고 딱지를 달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경고 딱지를 내일 달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이젠 단일가 들어가야 돼요. 얘는 단일가 안 들어가면 뭐다? 더 이상의 이 고점을 높이는 슈팅은 기대할 수 없다라고 봐야 돼요. 왜? 경고가 들어가고 나면 미수와 신용이 끊기거든요. 근데 미수와 신용을 개인만 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포도 분명히 미수와 신용을 써서 주가를 쳐 올리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찌됐든 굳이 2% 정도 상승시키면서 경고를 먹었다라는 거고요. 오늘 주의였고, 그냥 한 차례 음봉으로 눌러버렸으면 경고 딱지 안 달고 갈 텐데 굳이 경고 딱지를 달았어요. 그러면서 어제 이 고점을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가가 바로 상승하는 그림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5,050원을 넘기는 그림, 위로 올려다 놓고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한 차례 정도는 더 누르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자리가 4,400원 정도는 한 번 정도 더 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거든요. 왜냐면 이 월봉의 그림으로 보면요, 예전 영상에서도 이 버킷 스튜디오를 제가 많이 찍었던 것 같은데, 지금의 자리에서는 뭐예요? 이번 주 지나면 월봉이 마감되는 날인데, 지금 뭐예요? 구름대 안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번 달 요 자리, 다음 달도 구름달 저가가 요 자리죠. 구름대 하단을 보면 여기 자리가 4,350원, 이 다음 달 자리가 다음 달 자리도 4,350원이에요. 그러면 이번 달 얘는 4,3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 다음 달 한 달 일단은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이 4,350원 위에서 버티느냐, 아니면 맞고 밀려서 내려앉을 거냐. 만약에 밀려서 내려앉는다면 4,0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주저앉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겠죠. 4,000원까지. 이 4,000원을 못 지키면 진짜 나가린 거고, 더 이상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없는 주식이 되는 거고, 혹여나 4,000원 지켜주면 다시 4,350원을 올라타는지. 왜? 월봉의 기준이니까. 한 달 안에 뭔 지랄을 하든 이 안으로만 기어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얘는 4,400원 부근, 4,350원을 이탈하냐 안 하냐의 관점으로 아직은 지켜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인기가 아직도 발생되고 있는 거고, 그런 이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인기로 인해 보지도 않았던 사람도 이게 뭐지? 나도 한번 찾아볼까?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전업 투자자 부분이에요. 지금은 신규 투자에
자리는 절대로 아니다.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린이 분들. 그리고 쇼박스가 이 후발주자죠. 그러면서 올라왔다가 오늘 강하게 쏟았어요. 12% 정도. 그죠? 확실히 이 버킷 스튜디오하고는 모양새가 너무나도 차이가 나고 이 상승폭도 적고 버킷보다 하락폭은 더 크다. 결국엔 2등주라라는 소리죠. 그러면서 주가가 내려앉았고 주가가 내려앉더라도 이 흐름은 유지하는 모습을 아직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추세를 유지할 거냐? 그게 아니면 5,150원 부근 정도까지 5,300원 정도 5,150원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5,300원 부근을 유지해 줄 거냐 못 해 줄 거냐의 관점 같아요. 얘는 5,300원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버킷 스튜디오와 이 쇼박스가 여전히 같은 흐름으로 대장 부대장으로 끌고 갈 거냐, 아니면 쇼박스가 낙폭이 더 강했으니까 이제 버킷 스튜디오는 경고 종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단일가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버킷이 좀 더 강하다가 얘가 단일가로 들어가면 쇼박스가 대장을 치고 뭐 상한가 못 가더라도 윗꼬리를 강하게 달면서 이 슈팅을 유지한다면 이 테마가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이 오징어 게임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테마가 적어요. 무슨 말이냐? 오징어 게임 관련된 종목이 2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테마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개가 같이 뭉쳐서 얘가 대장했다 돌고 돌아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테마가 적다. 그러면 그 테마를 더 늘릴 수 있는 무언가를 뉴스로 해서 알고 보니 얘도 투자했다더라, 쟤도 투자했다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2개 가지고는 엄청난 상승을 꾸준하게 유지해 갈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둘이 엎치락뒤치락 할 거냐, 신규 오징어 게임주가 나타날 거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추세를 유지해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거냐, 아니면 5,300원 부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갈 거냐, 얘 기준으로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아직 이 추세가 완벽하게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그때 쇼박스가 대장할 거냐, 버킷이 대장할 거냐, 뭐 그런 관점으로만 유심히 바라보시면 이 테마가 좀 더 갈 거냐, 아니면 기술적 반등으로만 끝날 거냐, 그러니까 판단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오성첨단 소재가 움직였어요. 얘도 어떻게 보면 K사인과 비슷한 그림이죠. 바닥을 찍고 한 차례 올라오다가 다시 한번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슈팅이 그나마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빵 하고 터졌어요. 그죠? 뭐 오늘 뉴스 나온 거로 보면 뭐 아마존 등 글로벌 업체 대마 시장 눈독 하면서 뭐 오성첨단 소재와 우리바이오가 윗골을 달긴 했더라고요. 뭐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왔지만 결국엔 3,600원 위로 올라타야만이 얘는 추세가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방으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얘는 3,050원 이탈하지 않는 종가로 3,050원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3,300원에서 3,450원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얘는 아직은 좀 애매해요. 여기서 날아갈 수 있는 차트는 전혀 아니다. 이제는 자리를 잡고 뭐 해야 돼요? 횡보해줘야 돼요. 얘는 이 횡보가 여기서 이렇게 자꾸 박스권이 나타날 거냐, 뭐 어찌됐든 추세를 유지하는 박스권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좀 더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요런 흐름 위에서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라고 보면 돼요. 이제는 횡보하면서 자리를 좀 잡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들고 있는 사람의 관점인 거고, 신규적인 관점도 뭐 말씀드린 대로 3,050원 혹은 3,000원을 이탈하냐 안 하냐의 관점으로만 짧게 보셔야 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뭔가 뉴스와 호재가 살금살금씩 붙고 있는 거니까 조금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오늘 한국 패키지도 오랜만에 움직였죠. 뭐 얘는 뭐 특별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고, 뭐 현대백화점이 종이 포장지로 교체를 했다, 뭐 원창 포장공업과 합병계약 뭐 그런 게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최소 이제 뭐 재활용도 이 피트병도 하얀 피트병, 뭐 그 외의 피트병 나눠지듯이 앞으로 이 회사에 대한 실적은 꾸준히 나아질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 요런 종목 같은 요런 시총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잡주 성향으로 한바탕 슈팅이 나오고 나면 주가가 그냥 눌러서 주저앉거든요. 요런 그림이 대부분인데 얘는 이 자리를 유지한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유지한다라는 거죠. 고점은 높이지 못했지만, 그죠? 그렇다면 이 회사는 조금씩 한 발 한 발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자리에서는 뭔가 숨고르기 혹은 그 다음 뭔가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 차트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다시 한번 올려놨기 때문에 오늘의 저점 4,900원이 단기 손절 자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주가를 한번 올려서 이 5,500원 위에 안착을 한번 해주는 흐름이 나타나야 다시 한번 이 6,500원과 5,500원의 박스권에 들어앉는다. 그럼 지금의 자리, 여기에 대한 박스권이냐 여기에 대한 박스권이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여기 하나와 연달아 안 되는군요. 여기 하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겠죠. 요렇게. 그죠? 그래서 요렇게 열어보면, 그러면 이걸 다 지워야 되겠네. 요거 지우고 요것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요렇게만 보더라도 이 바닥과 고점의 중간값이 4,900원이에요. 그죠? 이 자리 유지하는지 단기적인 관점인 거고, 다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5,400원 위로 올라타는지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또 여기와 여기의 중간값이 어디에요? 오늘의 고점 부근이에요. 5,900원대 정도. 그죠? 이렇게 되면 대충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요 자리를 못 넘겼기 때문에 주가는 맞고 밀려버린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 안에 현재는 갇혀있다. 여기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 즉 외바닥으로 현재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슈팅을 한번 냈지만 이 슈팅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외바닥을 한 번 정도는 쌍바닥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단기적인 관점이 그래서 4,900원인 거고, 좀 더 길게 본다면 이 4,400원대를 다시 한번 때리고 그 다음에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올릴 수 있으니까 플랜 A냐 B냐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위메이드 맥스까지 준비를 뭐 한 거라기보다는 뭐 준비라고 할 건 없죠. 그냥 보고 차트에서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종목도 뭐 최근 위메이드랑 같이 움직였죠. 뭐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뭐 게임 개발사 전환했다고 해갖고 좀 강하게 올라오다가 이제 좀 빠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종목들이 기존에 주가를 방어하는 종목이었다면 이제는 수급의 자체가 어느 정도 변경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가 주저앉고 있는 자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한 차례 더 누를 수 있는 자리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의 자리, 요 안에서 움직일 거냐, 요 박스권 유지할 거냐, 9,900원에서 12,000원 사이 유지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한 차례 더 내려앉아서
요 박스권 유지할 거냐예요. 그럼 이것도 좀 줄일까요? 그러면 굳이 저기까지 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요 정도 자리로 보면 되겠네요. 9,900원에서 11,000원대, 혹은 9,900원에서 8,700원대 둘 중에 한 자리에서 뭐다?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나 줘야 된다. 당분간은. 그게 아니라 이 자리 깨고 내려앉는다면 뭐다? 나가리 볼불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차트의 흐름은 없다. 주가는 주저앉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 위에서 버틴다면 위에서 버틸 거냐 밑에서 버틸 거냐에 따라서 위에서 버틴다면 한 차례 더 고점을 갱신하는 그림이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관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밑에서 버틴다면 고점 갱신할 확률보다는 어느 정도 쌍봉의 그림을 만들어 놓고 주가가 다시 한번 또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관점이 나타나요.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지켜주는지 횡보를 어디서 하는지만 유심히 관찰하시면 돼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수급은 한번 나갔단 말이에요. 이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해야 돼? 횡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